총장님께 오전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 의혹을 해소하려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해소되지 않는다면 총장이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그 동의합니다. 90년도부터 23년 7월까지 약 33년간 사무총장으로 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법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부정선거 없다고 확신하시죠? 네. 그런데 답답하시죠? 네. 왜냐하면 여전히 국민의 40% 가까이는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김호준 씨도 2012년 대선은 통계적으로 기획된 선거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님도 지난 12월 달에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 전자개표에 문제 많다,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민원총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게 문제가 있든 없든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즉 적어도 이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내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에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바꿔야죠. 왜? 아무리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선관위에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총장님께서 이번에는 사전선거 제도 여러 가지 바꾸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논란이 계속 사그러들지 않고 사회적 비용과 또는 사회적 갈등이 계속 커져만 간다면 저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사전선거에 관련해,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계속 판결을 읽어드린 이유는 법관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그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판결은 적어도 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주장 입증 책임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실체적 진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밝혀낸 게 아니라 절차적 진실을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읽어도 의문이 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이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의식이 안 바뀌고,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요 12월 27일 날 있었던 어떤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 부정선거 논란 규명이 필요하다가 41.8%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8.8%입니다.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 한 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선관위에서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판결 나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판결 읽어드렸잖아요. 그리고 33년 법관으로 계셨고 저도 법관으로 오랫동안 했지만 이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고,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정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전선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선거 총선하고 지선은 선거운동기간이 13일이지 않습니까? 사전선거 그런데 본선거 일주일 전에 하죠. 그러면 저희 같은 현역들은 저 선거운동기간 반으로 잘라지는데, 근데 신인들은 선거운동 언제 합니까? 그리고 사전투표 이후에 새로운 결정적인 상대 후보의 흠결이 발견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취소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미스터 트롯 3에 나와가지고 노래하는데 첫 소절 듣고 하트 눌렀는데 중간에 갔더니 음이 탈나고 박자 틀리고 음정 다 틀려서 그거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사전투표를 일주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따라서 저는 본선거를 금, 토, 일 3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의 기회도 보장할 수 있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선관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커져만 간다면 이제 선관위가 직접 나서서 우리 사전선거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는 국회에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선관위도 그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대안을 연구하고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전선거와 관련한 부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전투표제의 기본적인 근간 자체가 통합선거인 명부에 있고, 결국은 저는 이 국민들의 의혹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나중에 말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통합선거의 명부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신청한 것이 투표자 수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 무기명 수기 투표 국회에서 하는 거를 무기명 수기 투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명패 받습니다. 투표용지 받습니다. 명패 넣고 투표지 넣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부터 합니까? 명패 숫자 셉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숫자 셉니다. 이 실물 투표용지와 명패 수가 같아야 그 다음에 개표가 진행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 선거는 다시 해야죠. 그러면 선거인 명부가 명패고요. 실물 투표용지가 투표용지입니다. 이거 맞춰보면 이걸 맞춰보자고 하는 이유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걸 맞춰보면 네. 많은 의혹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투표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적은 경우는 발생하지만 많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사전 투표의 예. 경우에는 예. 그 우편 투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본 투표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상한 그 행동을 부분에 하는 대해서 경우에는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확인하자고 지금, 하니까 예. 선관위도 그 노력을 하고 선재에서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선거 과정이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 투표제의 이걸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전 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결국은 일정 부분 소위 그 통합선거인정보라는 서버, 소위 전자정보로 관리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공개해서 볼 수 있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관리 중립적으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끔 될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먼저 제안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 국회 국민의 대변자이신 이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